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저희 이제 숨어 있다는 게 저희가 숨겨놓은 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정보 안에 보면은 S 애널리스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회사들마다 PBR, ROE를 가지고 회사를 섹터별로 분류를 해놓기도 하고, 그 밑에 이제 레전더리 인베스터 해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회사를 체크할 때 썼던 전략들을 적용했을 때 이제 나오는 회사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 실적을 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나왔던 게 실리콘웍스가 있어요. 실리콘웍스는 여기서 지금 총 54개 부분 중에서 45개 부분은 패스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패스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제일 이런 필터로 걸렸을 때 괜찮은 회사 1등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리콘웍스가 하는 일은 LG의 계열사고요. 이번에 이제 LX가 돼서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LX는 이제 삼촌이 가지고 나오는 회사고요. SK도 이제 최태원 회장이 있고 또 삼촌이 분사를, 거기는 똑같은 SK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예를 들면 바이오나 이쪽은 또 다른 회사잖아요. 예전에 GS랑 LG가 이제 분사했을 때 그 다음에 LS도 있고요. 최근에는 근데 LIG도 있고 범 LG가 맞아요. 예, 그래서 LX가 분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큰 회사 두 개가 실리콘웍스와 LG 상사입니다. 실리콘웍스 하는 일은 팹리스고요. 팹리스라는 건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생산은 요즘에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파운드리, TSMC가 제일 잘하는 파운드리가 생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데라고 보면 되겠죠. 이 회사가 제일 메인으로 하는 거는 드라이브 IC라고 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컴퓨터가 뭔가 이렇게 화면을 쏘아줘야 되는데 그 화면이 실제 액정에 가서 쏘아지려면은 10101로 또 바꿔서 여기 저는 그쪽 엔지니어는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지만 1-1번에 있는 색상에는 예를 들면은 녹색 불이 들어와야 되고 1-2번은 파란 불이 들어와야 되고 3번은 꺼져야 되고, 이렇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들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화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걸 구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드라이브 IC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든 회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액정이 납품되는 것과 연관이 많죠. 그럼 LG 휴대폰 망했지 않았나요? 근데 왜 실적이 좋나요? 하지만 사실 LG 휴대폰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오래됐었고, 최근에 이제 OLED랑 LCD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죠.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TV 쪽 대형 WOLED 같은 경우는 LG가 제일 잘 하니까요. 그리고 얘들은 항상 실적을 보면은 계절성이 있는 게, 얘가 아이스크림이라서 계절성이 있는 게 아니라 3분기는 무슨 해입니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아이폰이 등장하는 해이기 때문에 얘들은 3분기랑 4분기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1, 2분기는 아이폰이 없기 때문에, 아이폰은 또 들어가면 뭐든지 제일 고가를 쓰니까 LG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1분기가 비수기인데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거의 더블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죠. 네. 매출액도 4천억가대를 본 적이 없었는데 성수기 때에도 그렇죠. 가고. 그 이유는 이제 요즘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이 그래도 매출액이 조단이고, 그 다음에 큰 회사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 작은 회사들에 비해서는 파운더리랑 계약을 연단이라든지 일찍 잡을, 큰 고객이니까 먼저 잡아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은 오르는데 딴 데는 생산조차 못하는, 예를 들면 드라이브 I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만 쇼티지거든요. 이 회사도 물론 원하는 100%만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를 가격을 다 전가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가 바뀌고, 이제 실적이 새로 나오고 나서 컨센서스가 다시 바뀌면서 애널들이 이제 목표가 수정을 다들 했는데, 그 리포트들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사실 애널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랑
갭이 너무 많이 나면은 그것조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1분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높게 잡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드라이브 IC라든지 이런 반도체가 난리난 부분들이 이제 3분기가 돼서 얼른 조정이 되면은 물론 자동차 이런 데는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량이 다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사실은 이 상태만 옆으로 유지만 됐는데 거기에다가 아이폰은 판매가 당연히 잘 되겠죠. 이번에도 아이폰 13 항상 망한다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아이폰 13도 엄청나게 판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 공장에 이제 W OLED, 그러니까 TV용 대형 패널이 이제 6만 대에서 9만 대로 월 생산량이 캐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에 대응하는 이제 드라이브 IC도 나갈 거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커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도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만과 우리나라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기도 하고 또 대만에 이제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드라이브 IC 관련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1위 회사도 그렇게 빠지면서 같이 섹터로 묶여서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적이 계속 따박따박 바뀌면서 보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발표 전에는 연간 영업이익 컨센이 1,000억 초반 정도였어요. 네. 1,300원, 네. 1,200억 정도 많이 잡아봐야 1,500억 네, 이렇게 네. 잡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난 다음에는 2,000억대 초중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하이 투자증권에서는 2,500억까지 불렀는데 네. 이렇게 되면 뭐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거의 2배가 넘는 거의 한 2.5배 가까이 되는 네. 이익 성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도 3분기 실적을 그렇게 많이 잡질 않았어요. 사실 뭐 전자제품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근데 애플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애플은 항상 대박을 쳤기 때문에 애플이 완전 지금 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저기 폭스콘의 베트남 공장이 뭐 살짝 셧다운 됐다고 하고 뭐 인도도 별로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폰 자체 판매량이 적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올해 생산하는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벤더 업체들한테 뿌리더라고요. 우리 몇 대 생산할 건데 너네가 몇 대 만들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더불어서 삼성 올레드를 늘리면 늘릴수록 애플 입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한테 너무 목을 매게 되니까 벤더를 늘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일 고가 제품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삼성을 쓰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따라오는 데가 LG 디스플레이니까 LG 디스플레이에게 작년에 2천만 대 분량 디스플레이를 오더를 넣었는데 올해는 5천만 대로 2.5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계획대로만 팔기만 하면은 3분기 실적은 그래도 1분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도 네. 그래도 밸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워낙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니까. 네. 예전에 사실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사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AST 제텍이라는 기업이 지금은 아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헷갈리네요. 그죠? 이게 지금 그게 지금 변경된 설명이 살짝 헷갈리는데 네. 그 회사가 주가가 진짜 단기간에 엄청 올랐는데 그 이상으로 실적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평가된 상태가 유지가 돼서 뭐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익만 올라간다면은 뭐 주가는 충분히 더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레전더리 인베스터 여기서 이제 일종의 퀀트죠.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가 또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런 것만 너무 보지는 마시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가 요즘에는 뭐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데가 많으니까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째로는 실리콘웍스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금호건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호건설은 원래 이름은 금호산업이었죠. 근데 이제 아시아나를 매각하게 되면서 이제 금호건설로 이름까지 바꿨고요.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건설회사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원 계속 얘기했다시피 수주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건설회사 특성상 수주가 없는데 매출액이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수주가 있으면은 그거에서부터 매출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수주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2조였다가 이제 20년에 2.2조, 21년에 2.5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설회사는 일단 플랜트는 이제 어려우니까 뺀다라고 치면은 나머지가 이제 토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도급 사업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남의 걸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뭐라 그러죠? 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봐도 이익률이 낮겠죠. 그래서 한 자릿수 이익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체 사업 중에서 제일 이익률이 높은 거는 사실 자기가 토지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알토란 같은 토지를 어딘가에 꼽을 쳐뒀다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땅부터 자기 거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게 나기도 합니다. 거의 뭐 아이템 팔듯이, 이니지 아이템 팔듯이 이익이 나는데, 뭐 땅까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다 맡아서 해주는 거는 보통 한 자릿수 중반대 정도가 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자체 사업, 땅까지 있는 자체 사업을 하는 데는 대기업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중견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뭐 IS 동서라든지 뭐 태영 이런 데가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땅을 꼬불쳐 뒀다는 거는 그만큼 오너가 있어서 이제 좀 그런 걸 컨트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완전 뭐 대우건설 같은 대기업들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대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밑에 티어, 약간 이 티어라고 해야 되나? 있는 회사들을 찾으면서 찾게 됐는데, 회사가 실질적으로 매출 원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 말인 즉슨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아시아나가 연결이 되면서 금호 산업은 부채 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회사가, 그리고 한번 부도 비슷하게 났었잖아요. 그 네.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 회사가 박살이 났으니까 재무적으로 안 좋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예전에 그래도 급이 있는 회사니까 매출액도 어느 정도 나오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공공 물량들을 많이 받아서 했어요. 예를 들면 LH 같은 데서 하는 거, LH에서 하는 거를 예를 들면 현대건설 같은 데서는 단가가 안 맞거든요. 거기는 인건비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고급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하지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회사들이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하다가 회사가 재무적으로 점점 괜찮아지면서 수주를 하게 된 게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만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래 회사가 20년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게 4,000세대 정도였는데 4,170세대를 예상했는데, 이번 발표를 하면서 금호건설 홈페이지에 가도 IR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도 보면은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7,831세대를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요즘 다 알지만 미분양이 없거든요. 분양은 가장 큰 리스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은 깔고 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만큼 분양을 하는데 네. 보통 분양가가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양가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에다가 네. 곱하기 세대수 하면은 얘네 금호건설이 가져갈 수 있는 총 그렇죠. 금액인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분양은 이익률이 보통 20-30%는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이익으로 들어온다. 네. 이게 착공부터 이제 할 때까지 한 2-3년 정도 걸리니까 그게 네. 계속 회사가 그냥 그렇죠.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떼일 일도 없고 네. 엄청 그래서 7,800세대가 다 자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 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자체가 2,700세대 정도인데, 이거 2,700세대도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네, 참고로 작년에가 433세대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자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거든요.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멀쩡한 회사랑 계약이 됐는데도 우리는 DH 아니면 안 돼. 아니면은 저기 뭐죠?
그 DLENC가 하는 브랜드 아크로. 저 기사 봤어요. 네. 부산에서도 네. 그 이제 우리도 강남에서 쓰는 브랜드 그러니까 해달라 막 이렇게. 우리는 이 편한 세상 안 돼. 아크로 아니면은 우리 재건축은 안 안 받을 하겠다. 거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샤넬 매장에 줄 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티어 회사들은 금호건설은 어울림이죠. 그러니까 올림인데 올림은 아니면 안 되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를 사실 가지기가 힘들어요. 근데도 이제 2700세대만큼 수주를 했다는 거는 되게 많이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이제 서울시라든지 이런 큰 대도시, 그쵸. 대도시에서는 사실 힘들고 약간 지방에서는 그래도 수주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 회사는 되게 분석하기 쉬운 게 일단 해외는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뭐 까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건축과 주택과 토목으로 나누는데 토목을 발주를 내는 거는 대부분 다 저 국가에서 내거든요. 물론 민자고속도로 같은 게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국가에서 발주를 내기 때문에 이익률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발주를 내는 사람들도 빠꼼이에요. 그래서 딱 최저가 입찰을 딱 한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돈 뗄 일은 없잖아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자릿수 낮은 한 자릿수 이익률이 딱 되면서 되는데 그래서 이익률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이 회사는 이제 건축과 주택으로 나누는데 보통 큰 회사들은 건축을 이제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걸 건축으로 분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더 보기가 쉬운 게 도급은 다 건축으로 놔버려요. 그 다음에 주택은 다 자체로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분기별로 회사가 발라주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넣은 거는 다 주택이었다는 거죠. 이익률이 두 자리인. 그 21년도 1분기 수주 잔고를 7.3조 정도 줬는데 네. 그 중에 4.3조가 주택 부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마진 좋은 주택 부분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매출액이 인식이 되는 거는 이것도 한 아파트 짓는데 한 3년, 2.5년은 걸리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시아나 매각이 되는데 금호건설의 모회사가 이제 금호고속인데 거기가 이제 빚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상구 회장님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신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오너가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시아나로 들어오는 돈을 홀랑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무래도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위로 올리는 방법이 배당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10,000원 정도인데 500원 이상 만약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률도 거의 5%가 되는 거고 아시아나 매각권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아마도 그 스케줄대로 간다면 매각 대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3천억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걸 1조로 파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행복회로를 돌릴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즐거웠던 시간 없지만 그래도 그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앞으로 말씀드렸던 뭐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랑도 이제 지금 뭐 한진칼이 아시아나를 사는 거를 파토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쪽도 그렇죠. 상황이 해준다 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되면은 회사 시총이 3천억대인데 어쨌든 뭐 그게 그 증권에서 이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속 IR 자료를 이렇게 잘 올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애널리스트 커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중소형 주인데다가 그동안 이제 자꾸 다른 이슈 때문에 그냥 건설사로만의 그게 아니라 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부터는 커버가 좀 더 늘었고요. 아마도 이제 계속 커버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적 나올 때마다 이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랑 회사의 IR 자료를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건설주가 상황이 좋은데 그리고 뭐 미국이 박살나도 금리가 오르면 사실 영향은 있긴 하지만
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다들 아파트를 안 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미분양만 안 나면 됩니다. 사실 건설사는. 그래서 그나마 얘는 국내 소비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랑 상관없이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뭐 미분양이 사실 날 수 있을까 뭐 싶기도 해요. 동탄에서는 몇만 대 1. 저 최고 경력 5천 대 1. 네, 5천 대 1.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지난번에 말했던 이제 대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원주의 원주. 미분양이 네. 났죠. 그러니까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하기사 뭐 항상 그런 긴 한데 뭐 보시면 자체 분양하는 것들 보시면 뭐 서울 강서지구, 의왕, 검단, 인천 검단, 세종, 대전, 천동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예 안 될 곳은 또 아니에요 보면은. 네. 또 근데 저는 신기했다가 특이했다가 제주 애월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애월에도야. 여기는 근데 200세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체가 아니고 그거니까 이제 도급이니까 뭐 도급은 사실 리스크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익률은 낮지만 시키는 대로 자기들은 지어주는 일만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동네에도 200세대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희 찾다 보니까 계속 이제 건설사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뭐 이익 증가가 사실 조금 그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미분양만 안 난다고 하면 그래서 좀 계속 건설사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건설사 매출 추정할 때 이제 사업 규모에다가 분양률을 곱하고 거기에 이제 진행률을 곱해서 매출을 추정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분양률을 고려할 필요가 분양률은 없게 그냥 다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냥 100%로 보고 네. 그냥 사업 규모에다가 이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매출을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 네,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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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